다음 저희 전화 연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보세요?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으면 제 목소리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네, 들려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오늘 궁금하세요? AD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27,050원, 네, 15%요. 15%. 네. 27,000원대시면 들어가신 지가 꽤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언제 얼마 들어가셨어요? 전에, 며칠 네. 전에 아, 추천하는 그때. 것 때문에 네. 한번 보고, 이것도 여기 이 종목도 네.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차트가 어. 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예. 들어갔거든요. 근데 계속 그 이후로 떨어지네요. 며칠 안 며칠을? 되셨는데 네네. AD 테크놀로지 어떤 모멘텀 보셨어요? 어떤 점 좋게 보셨어요? 시스템 반도체를 보고 네. 또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 그래서 좀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며칠 안 돼서 연락을 주신 걸로 봐서는 기간이 그렇게 여유 있게 잡으신 건 아니세요? 아니에요. 여유 있어요. 여유 근데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밑에서 잡아도 되는 건지 또 떨어지면 이게 지금 보니까 차트가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흐를 것 같아서 네. 흐르면 밑에서 잡아도 괜찮은 건지 더 사고 싶으시군요. 더 받아도 되는지 예.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 네. 그런 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더 사시기 전에 일단은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더 확실하신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여부 비중은 어느 정도나 더 넣으실 생각이 좀 있으세요? 글쎄 더 네. 넣으려면 한 10% 정도만 넣을까요? 이번 그 정도. 보시니. 네. 응. 자금 여유는 조금 있으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금은 여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투자 더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네. 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4일 전 정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가격대 보니까. 네, 오늘 종가는 25,500원 나오면서 사신 이후로는 조금 밀리니까 더 사도 되나? 그 적긴가? 네, 이런 판단이 조금 애매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김정선 부장님. 네. 우리가 AD 테크놀로지 아까 그 파운드리 쪽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그 오스틴 공장 쪽에 그쪽 부지 추가적으로 매입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좀 보더라도 이 뉴스가 핵심 본질이냐, 그냥 단순 기사냐, 아니면 썰이냐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라는 거는 트렌드, 이 시장의 이 경기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좀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와 관련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요.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투자 비중을 집중하는 시기가 있고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집중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우리나라가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을 때는 네. 삼성전자가 랜드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호황이 나왔었는데 이때 총 44조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이 디램 같은 경우하고 이제 랜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랜드가 한 4, 5조 정도 투자하다가 한 14조까지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OLED도 막 14조, 13조씩 투자하고 디램도 13조 막 대규모로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는 비메모리 쪽을 별로 투자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았으니까. 네. 근데 2018년도, 19년도 되면서 보호무역주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기가 불투명해지잖아요. 경기가 불투명해졌을 때는 이 경기 민감 섹터인 메모리 반도체보다 다품종 소량 체제인 주문형 체제인 비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삼성전자가 중소형 OLED 쪽에 투자했었던 것과 랜드 쪽에 투자했었던 부분들을 14조 투자했던 걸 8조까지 줄이고 그다음에 중소형 13조씩 투자했던 것도 한 7조, 6조 투자하면서 한 3, 4조밖에 투자 안 했었던 이 랜드를 네. 거의 10조 원 규모, 9조 원 규모로 대규모 투자를 해요. 2019년도, 2018년.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된 주식들이 그래서 시세가 터진 겁니다. FS나 SNS틱이나 뭐 이런 업체들, 테스나 그래서 시세가 터진 거예요. 근데 내년을 보니까 비메모리 쪽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랜드가 B2C 중심에서 B2B로 내년도에 열리거든요. 그리고 예. DDR4에서 DDR5로 개화되는 구간도 내년도고. 네.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비메모리 쪽을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쪽을 3, 4조 투자하다가 9조까지 늘렸을 때 성장은 2배수 이상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년은 한 1조 내밖에 안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 조금 더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관련된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중했던 화력을 집중했었던 이 부분들을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수요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이 비메모리 관련된 섹터들보다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의 시세가 그래서 더 강한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 시점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런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팹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고객을 여러 개 둘 수가 없어요. 여러 개 둘 수가 없어요. 한 군데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 유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뭐 애플이나 퀄컴이나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주로 물량을 맡길 때 우리 삼성전자보다는 TSMC한테 많이 맡기잖아요. 경쟁 관계니까 약간 좀 그 하이 퀄리티에 있는 최신 제품은 TSMC한테 맡기는 거고 네. 사양이 조금 낮은 거는 삼성전자한테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좋은 거는 일단 TSMC한테 먼저 맡기고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삼성전자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점유율이 안 바뀌는 겁니다. AD 테크놀로지는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TSMC 쪽 관련된 매출이 주를 이루었었다. 8, 90%.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 실수를 했어요. 베트남 쪽으로 살짝 이선을 하면서 TSMC와의 어떤 관계가 껄끄러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말을 갈아탑니다. 어디 쪽으로? 삼성으로. 요걸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랠리가 터지죠. 그 시점이 2019년도 말이에요. 그래서 시세가 터진 거예요. 삼성 쪽으로. 즉 TSMC 쪽으로 편을 붙다가 삼성 쪽으로 말을 갈아타버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주가가 이제 3배 정도 레벨업이 됐던 거고 삼성 쪽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뭐였어요? 작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집중하지 않고 어디 쪽에 집중했기 때문에 비메모리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만 움직인 게 아니라 어부 반도체를 비롯한 FSD, SNSD 같이 움직였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내년 돼 보니까 비메모리 쪽으로 집중하려고 했었던 거는 약간 금액이 크지 않아요. 1조 내고 화력을 다 어디에다가 메모리에다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하거나 차라리 전공정 업체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같은 돈이라고 한다면. 예, 예. 그러면 반도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파운드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비메모리 관련된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내년도를 보게 되면 이제 전략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반도체 때문에 파워분들이 뭐 오스틴 공장이 늘린다고 해서 이게 아니구나. 다르게 아마 전략이 생길 겁니다. 차라리 CIS나 CMOS 쪽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만약에 오스틴 쪽 한다고 한다면 테스나나 이런 게 훨씬 더 낫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익률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떨어질 거다. 차라리 반도체 소재가 훨씬 더 낫습니다. 장비업체가. 그래서 저는 27,050원에 15%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걸 가지고서 물 타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사시기보다 만약에 집중하려고 하는 건 차라리 메모리 반도체 쪽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이 차라리 15% 비중을 가지고서 그냥 이 주식은 좀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춘 상태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 보면 대규모 거래량이 동반돼 가지고 시세가 이 주식이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거는 대규모 거래량이 동반돼서 올라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TSMC에서 삼성으로 말을 갈아타면서 그 부분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니까 베팅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노이즈가 있었겠어요? 보나마나 TSMC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배가 터졌어요. 3배가 터진 거 이유를 알았죠. 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집중했었던 것보다 비메모리에 투자를 집중했었기 때문에 3, 4조 투자했었던 이 비메모리를 8, 9조 투자하다 보니까 늘어나지. 14조, 13조 투자했었던 OLED를 6조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14조, 13조 투자했었던 낸드를 8조, 9조 수준으로 낮추고 디램은 유지를 해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돈이라고 한다면은 비메모리 관련된 주식의 트위세가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랠리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횡보 후간을 보이고 있는 건 뭐냐면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들은 유지는 하겠으나 작년도만큼 큰 시세가 터지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주식을 살 바에는 메모리 한 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나 선수들이 이게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반도체 관련된 주식인데 AD 테크놀로지는 밑에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엑시콘 같은 주식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익 QNC 적중수 증가하니까 이런 애들은 랠리가 나오는 거고 원익 IPS는 이런 애들 그래서 신고가를 가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나 그다음에 뭐 KC텍 이런 애들이 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반도체인데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번 구간에 AD 테크놀로지 다시 가면 자, 그럼 이 주식을 보는 거예요. 25,500원 정도 되면 제가 나쁘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어떤 비교를 했었을 때 우위가 좀 떨어진다. 요 차인 거지. 그러면 이 주식이 어느 시세가 났었는지를 한번 보면 2019년도 고점 자리를 우리가 얼마 정도로 볼 수가 있냐면은 19,000원 정도가 돼요. 19,000원 정도. 그죠? 19,0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19,000원 정도에서 바닥 쳤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 그거보다 한 단계 레벨업이 됐어요. 레벨업이 됐던 거는 그 전에 이제 유상증자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 네. 그래서 레벨업이 됐으니까 요거보다는 가격은 조금 더 위에 있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저는 보이고 그러면은 레벨업으로 좀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은 이전에 좀 가격대가 수렴됐었던 자리 요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2만 3, 4천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하단 정도는 2만 4천 원 정도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단은 요 자리에서 좀 벗어나면서 이걸 계속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그 다음 자리를 봐야죠. 한 3만 원 선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AD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냐면 2만 4천 원과 3만 원대에 대한 박스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2만 4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보이긴 보이는데 뭐 죽기보다는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 정도는 좀 참고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 추가 매수를 어디 쪽에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장비나 소재 쪽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쾌합니다. 지금 들고 계신 비중에 대해서도 가격 대응 얘기해 주셨고요. 자금 여유 좀 있으신 거는 더 살까 고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선택권을 약간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된 쪽으로 네, 투자를 오히려 조금 분산 투자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진단 저희 받아봤어요, 총재님. 네네. 네, 잘 전략 네, 참고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자세하게 봐드렸고요.